요즘 K뷰티 정말 대단하죠?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. 이 엄청난 흐름을 타고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한국 화장품. 근데요, 이 화려한 주가 그래프 뒤를 딱 들춰보면 정말 흥미로운, 어쩌면 좀 이상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.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주식인데요.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자들 관심이 그냥 다 이쪽으로 쏠렸어요. 자,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왼쪽을 보세요. 기대감에 주가는 하루 만에 24%나 뛰었죠?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현실은 최근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. 아니, 주가는 하늘로 가는데 회사는 돈을 잃고 있다?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대체 뭘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 회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짜 보석일까요?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일까요?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죠. 일단 한국 화장품이라는 이 회사 하나만 딱 떼서 보면 절대 안 돼요. 왜냐하면 지금 K뷰티 산업 전체가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거든요. 이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합니다. 이 숫자 좀 보세요. 85억 달러. 와, 이게 올해 3분기까지만의 K뷰티 수출액입니다. 놀라운 건 이게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은 역대급 수치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이 바로 이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. 보세요. 미국이 19.6%로 1위죠.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K뷰티의 가장 큰 손님이 된 겁니다. 업계에선 이걸 탈중국화 전략이 드디어 통했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수출 시장만 바뀐 게 아니에요. 국내 시장은 아예 판이 바뀌었어요. 예전에 길거리에 즐비했던 그런 단일 브랜드 매장들, 이른바 로드숍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. 대신 올리브영 같은 몇몇 거대 플랫폼이 사실상 모든 브랜드의 생사 여탈권을 쥔 킹메이커가 된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잘 나가는 K뷰티 시장의 순풍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한국 화장품은 과연 잘 타고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아주 역설적으로 흘러갑니다. 아까 봤던 그 하루 24% 주가 폭등 있잖아요. 그게 알고 보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었어요. 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수도 있더라, 백악관 누가 K뷰티를 샀더더라, 이런 실체 없는 뉴스에 시장의 기대감만 확 쏠렸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기대와 회사의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시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가를 52주 최고가인 12,950원까지 밀어 올렸는데 정작 회사가 내놓은 성적표는 뭐냐? 2분기에 2억 원 영업 손실.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거죠. 아니, 그럼 대체 이 회사는 뭘 믿고 이렇게 기대감이 컸던 걸까요?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, 한국 화장품이라는 껍데기, 즉 모회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이야기는 그 안에 숨어있는 슈퍼스타 자회사, 바로 더샘에 있습니다. 더샘의 스토리는 진짜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아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10년에 만들어지고 무려 6년 동안 계속 적자만 냈어요. 그룹의 골칫덩어리였죠. 그랬던 더샘이 이제는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.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커버 퍼펙션 컨실러. 이건 그냥 좀 잘 팔리는 제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K뷰티 시장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한 그야말로 히어로 제품입니다. 왜 히어로냐고요? 이 수상 경력이 묻은 걸 말해줍니다. 올리브영, 글로우픽, 얼루어. 그냥 뷰티 어워드란 어워드는 다 휩쓸었어요. 이러면서 소비자들 머릿속에 컨실러? 아, 그건 더샘이지 하는 절대적인 공식을 그냥 딱 새겨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잘 나가는 자회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. 바로 고군분투하는 모회사. 그리고 이들이 왜 떠오르는 파도 속에서 오히려 닷처럼 가라앉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죠. 문제는 모회사의 전략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. 산심 같은 주력 브랜드를 보세요. 여전히 백화점이나 명동의 큰 매장에 의존하고 있어요.
이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올 때나 통하던 지금 세상과는 맞지 않는 전략이거든요. 아니, 자회사는 저렇게 시장 트렌드를 잘 타서 날아다니는데 왜 모회사는 이러고 있을까요? 이 둘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? 결국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모회사의 전략 자체가 시장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. 이 도넛 차트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. 충격적이죠? 한국 화장품 그룹 전체 매출의 90%가 오직 덧셈 하나에서 나옵니다. 나머지 10%가 모회사와 다른 브랜드들이에요. 이건 모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쫙 모아보면 한국 화장품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아주 단순한,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베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좋은 점부터 볼게요. 일단 덧셈이라는 확실한 슈퍼스타 자회사가 있죠. 아이콘 같은 히어로 제품도 있고요. 올리브영 같은 핵심 채널도 꽉 잡고 있고,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, 이거 정말 매력적입니다. 그런데 나쁜 점, 그러니까 리스크도 아주 명확해요. 모든 게 덧셈 하나에 몰려 있다는 거, 이게 가장 큰 문제죠. 극단적인 의존도예요. 그리고 모회사는 계속 돈을 까먹는 부담이고요. 주가도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땡소문에 움직이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죠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한국 화장품 주식을 산다는 건 K뷰티라는 거대한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오로지 덧셈이라는 단 하나의 브랜드, 더 좁히면 컨실러라는 단 하나의 제품의 성공에 모든 걸 거는 아주 집중된 베팅인 셈이죠.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진짜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할까요? 이제부터는 분석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접 이 회사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개인용 대시보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,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덧셈의 미국 수출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지 꼭 추적해야 합니다. 성장 스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가름 나겠죠. 둘째, 올리브영에서 덧셈 제품이 여전히 잘 팔리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 국내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. 셋째, 덧셈 컨실러를 위협할 만한 새롭고 혁신적인 경쟁 제품이 나오는지 늘 주시해야 합니다. 영원한 1등은 없으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회사가 과연 이 오래된 브랜드를 정리하는, 즉 구조조정을 하는지에 대한 뉴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. 이 4가지를 계속 지켜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 회사의 방향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. 과연 이 위대한 히어로 제품 하나가 낡고 거대한 모회사 전체를 끌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과가 바로 한국 화장품의 미래가 될 겁니다.